다 한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왜 영어로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오래 걸렸는데. 제가 오늘 요청을 받은 거는 수소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투자가 얼마나 지원이 이제 약속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력 시장 쪽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원들을 보실 거고 수소 쪽에 대해서 현재 변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기가 이제 기회가 조금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요청을 그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이제 옥 처장님께서 잠깐 영국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다행히 영국은 안 가져왔는데 그 인센티브 메커니즘 각국에서 설립하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미국은 DOE에서 이제 에너지 얼스샷 이니셔티브를 2021년에 발표한 바 있고, 그때 이제 하이드로젠 샷도 같이 발표하면서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수소 1kg당 1불의 단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111 전략을 이제 만들었고, 근데 저 이게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계속 흐름들은 있었지만 올해 여름에 이제 다시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수요에 대한 전망을 갖춘 전략 로드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이 수소 수요가 한 1년에 1,000만 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 1억 톤이 여기서 배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탈탄소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30년에 1,000만 톤, 2040년에 2,000만 톤, 그리고 2050년에 5,000만 톤까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공급을 자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부문별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willingness to pay라고 말할 수 있는 수용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각 섹터별로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창출되겠다를 그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하이 디맨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레인지를 이제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수소 가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전소에서 대략 11,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8,000원보다도 훨씬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km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면 이제 충전이 가능한데, 이제 휘발유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12만 원 이러니까 사실 절반 가격 이하로 지금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일류하고 비교를 하면은 수소는 지금 이제 한 4불에 생산해도 그쪽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석유류가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4불이어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그리고 중규모의 이제 그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수용가가 가장 높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퓨얼이나 이제 파워 투 리퀴드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트 퓨얼, 이제 항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용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틸,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파워 섹터, 메탄올, 열 생산 이런 쪽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셔널 디맨드가 이제 다른 EU 마켓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30년에 이제 1,000만 톤이라고 하면 기존의 수소 수요를 포함해서 신규 수요 창출되는 부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전력 섹터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대략 이제 그 확실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4에서 800만 톤, 그리고 이제 그 하이 디맨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톤 이상 정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한 이제 법안도 그때 2021년에 통과를 시키면서
클린 하이드로젠 허브도 또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회계연도 작년부터 이제 26년까지 대략 8조 달러를 이제 지원하겠다. 8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지금 환율로는 10조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최종 그 후보지 중에서 이제 선택이 돼서 허브로 갈 후보지들이 이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가 이제 생산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수요 쪽에서도 아까 보시면 이제 어쨌든 지금 수용가들이 좀 낮은 부분들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10억 달러를 또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EU의 이 기조를 많이 바꿔놓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파워 EU 플랜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LNG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 에너지를 본격 지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력 생산 부문에서 이제 부하 추종 역할만 이제 담당을 할 것 같았던 이제 수소에 대해서 더 큰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치도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어요. 2030년까지 수요를 이제 뭐 500만 톤, 600만 톤 이렇게 잡았다가 2천만 톤까지 이제 늘려서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EU 영내에서 생산하고 절반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 수전의 설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2025년까지 17.5 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이 이니셔티브도 또 하나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일렉트로라이저 서밋 조인트 디클래레이션에서 이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자국 내 기술들, 특히 독일이나 이런 이쪽에서의 이제 노르웨이 이쪽에서, EU는 아니지만 이쪽에서의 이제 기술들이 많이 접목해서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EU는 이제 수소가 타겟팅이 되는 섹터는 산업 부문하고 수송 부문이 주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 부문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들도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IPCEI라는 이제 유럽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공통 관심사가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었고, 거기에 이제 하이투테크와 하이투유즈라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집행위에서 승인이 되면서 다 이제 5.4 빌리온 유로 그리고 5.2 빌리온 유로가 이제 지원이 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대규모 투자로는 2022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서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서 대략 이제 수소 쪽으로 대략 그냥 한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1.5 빌리언 유로 이상이 투자가 되기로 약속이 또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또 유럽 내에서 이제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활용 쪽과 그리고 생산 쪽 두 개 다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디벨롭이 된 나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멘스와 같은 OEM사들이 여기에 있고, 독일의 그 국가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또 수전의 생산 기업으로 티센크룹 등을 이제 발굴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의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티센크룹의 이제 수전의 설비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이 이제 나왔을 때 대비해서 이런 이제 탈러시아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23년에 이제 목표들을 조금 더 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2030년에 이제 그 설비 캐파를 일렉트로라이저에 대해서 10기가와트까지 수립을 확충하겠다는 모습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그 디맨드는 이제 95에서 이제 130 테라와트아워니까 거의 뭐 4, 500만 톤 이렇게 된다고 수소로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한 50%에서 이제 70%는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실은 이제 H2 글로벌이라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이제 메커니즘을 말해서 양면 경매 제도로 수입 수소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했고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이제 돌렸는데 사실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냥 계속 그린 수소만은 쓸 수 없겠구나라는 현실성을 좀 자각을 하면서 일부 블루 수소나 이제 청록 수소라고 하는 이제 열분해 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수소랑 오렌지 수소까지 이제 조금 써야겠다 약간 이런 이제 목소리를 그 보고서 내에서 일단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부문의 발전을 위한 이런 그 노력들도 이제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5년까지 이제 수소 기반 발전을 23.8 기가와트에서 진행을 해야겠고, 이거에 대해서 EU에서 보조금을 승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집행위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거의 구체화돼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산업 부문에 대해서 지원 정책도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코스라든지 이제 티센크룹에 대해 그 사르코스 프로젝트랑 이제 TKH2 스틸이라는 이 티센크룹 H2 스틸 여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1빌리언 유로, 2빌리언 유로 이렇게 설비 투자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완전히 확정돼서 발표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빌리언 유로 1.56 뭐 이런 빌리언 유로를 이미 이제 확충을 해서 CCSFD라는 이제 메커니즘에 이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카본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죠. 그러니까 탄소 가격과 차액을 지원하겠다라는 메커니즘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을 기존 이제 파이프라인과 을 이제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1,800km까지 2027년이나 2028년까지 확충하겠다라는 또 야심찬 계획들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유럽의 이런 지원 정책들을 나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IRA라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탄소 배출량, 전주기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티어를 이제 1부터 4등급까지 제시를 하면서 어쨌든 4kg 이내, 수소 1kg 생산당 4kg의 CO2 배출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최대 이제 3불까지 지원이 가능한 1등급 수소에 대해서 3불까지 지원이 가능한 PTC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대략 우리 돈으로 이제 일단 15조 원 이상을 확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투자세 공제가 있는데 그거 이제 설비 투자비에 이제 30%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사실 그 설비의 가동률에 따라서 어떤 게 선택하는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부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블루 수소는 사실은 이제 45Q 항목이라고 하는 톤 CO2당 이제 85불의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대략 환산을 하면 그 한 3등급 정도 지원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집 기술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기술이 도래하고 있는 ATR 기술 같은 경우는 포집률이 99%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걸 45Q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사업 모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액 공제 크레딧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전 금액으로도 또 금액을 일부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유럽에서 이걸 뭐 WTO 제소 항목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었고요.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수소를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루 수소도 1.75불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킬로그램 수소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0.75를 줘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1불에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젠 얼스샷이 말이 되는 구조를 여기서 바로 직결적으로 이제 탄생을 시키고 그 이제 로드맵을 보시면 그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1불로 갈 수 있는 시기까지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혜택이고 사실은 그레이 수소 단가로 청정 수소 단가를 모두 끌어내리는 그런 파격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약속된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이제 1,000만 톤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가 이제 한 60, 70% 그리고 그린이 한 30% 정도 되는 비중으로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엑소모빌이나 이제 그런 미국 내 1위 에너지 기업들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이제 올해 이제 봄에 그 유러피안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에서 유럽 하이드로젠 뱅크라는 유럽 수소 은행이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물리적인 은행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도메스틱 마켓이나 이제 그 수입하는 수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우선 1차적으로 8억 유로를 가지고 첫 번째 옥션을 이제 곧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정 프리미엄 형태로 지원을 하겠고 대신에 최대 상한치는 킬로그램 수소당 4불 이내에서 들어와서 이제 낙찰을 받도록 해라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수소에 대해서는 그린 프리미엄 옥션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플랫폼을 그 독일에서 이미 2021년도에 열심히 개발한 H2 글로벌이라는 재단에서 힌트코라는 이제 중개 기업을 통해서 양면 경매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이 플랫폼이 사실 EU 와이드에서 그 활용이 되도록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뱅크랑 약간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 H2 글로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로 합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1일 날 한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일에서 교과부 뭐 에너지부 차관님도 오시게 됐는데 그 행사에서 여기 H2 글로벌 이제 부대표가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이제 그 토론을 좀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제 이전에 저희 담당했던 수소경제정책과의 담당 사무관이 H2 글로벌에 많은 질의를 했고 그래서 독일에서 H2 글로벌 전문가를 보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오셔서 다양한 이제 견해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경매를 벌써 진행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유로로 가지고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연료는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 그리고 항공유 이렇게 세 가지 이퓨얼과 이제 수소 기반 화합물인 암모니아에 대해서 지금 경매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3.5 빌리언 유로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다음 차에 그 비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기본 전략을 업데이트해서 또 발표를 했고요. 일본이 이제 우리도 이제 같이 궤를 하고 있는 건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제 석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끌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의 수소 발전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그 보조의 대상인데 이제 다른 부문도 일단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선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보전의 대상이고 이게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판매 이 정도면 판매하겠다는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레퍼런스 프라이스 보통은 이제 그게 판매 가격이 될 때도 있고 이제 레퍼런스 연료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가와 이제 우선 차익을 보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6에서 8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60에서 80조를 일단 할당해서 이 경매 시스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GX 녹색 채권 이런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고 우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계속 구체화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소결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전력 부문이라서 이제 수소 발전 단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걱정과 우려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이제 계속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한결같이 그 해외 공급업자들을 만나며 얘기를 하는 건 한국 시장은 이제 사실 발전 공기업들이 많이 이제 희생하고 지탱을 해주는 시장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간에 이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게 박리담회형으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종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시장을 일으키는데 큰 허들이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 거거든요.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줄 테니 너희는 그 대신 굉장히 저렴하게 수소를 우리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배출권 가격 같은 경우도 궤도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으로 진행됐을 때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도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